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본색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를 계속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8위 그렇죠. 삼성 SDI를 갈아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 SDI는 일단 배터리 쪽으로 좀 많이 유망했고 또 그래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일단 기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세계 5위 배터리 업체라고 세계. 보시면 되고요. 5위도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요? 원래 한 3, 4위권 하다가 어디 때문에 밀렸죠? 계속 이제 중국 업체 뭐 CATL이나 BYD 이런 업체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 좀 많이 밀린 거고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재미가 없었죠.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투자를 밀려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2차 전지가 한 40% 그렇죠. 정도였잖아요. 이 삼성 SDI는 어떻게 지금 똑똑해요 이제 기억하시는 복습하고 왔어요. 일단 SDI는요 배터리가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뭐 이제 OLED 재료 그리고 반도체에 쓰는 CMP 슬러리 소재 그리고 편광 필름 이런 쪽이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LG 화학이랑 SDI랑 어떻게 다른가요? LG 화학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막 그 중에 한 40~50% 정도가 배터리인 회사고요. 좀 더 퓨어한 배터리 회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SDI가.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파우치 타입을 주로 생산하죠. 카레 봉지 같은 데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삼성은 캔 타입입니다. SDI. 캔. 각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네모나게 생긴 알루미늄 캔에다가 이제 4대 소재를 넣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를 넣고 셀을 만듭니다. 그럼 용도가 좀 다르게 납품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전기차 업체들이 파우치 타입을 쓰는 회사도 있고 각형을 쓰는 회사도 있고 원통형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통형을 쓰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고요. 테슬라가 이제 왜 원통형을 쓰게 된 건지는 이전에 스토리에서 기억나시죠? 아무도 배터리를 안 만들어서 그 이제 노트북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파우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GM, 이제 뭐 포드 뭐 이런 회사들이 쓰고 기존에는 폭스바겐도 파우치 타입을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가 있었죠. 왜요? 파워데이라고 해서 25년부터는 우리 각형 쓰겠다. 그리고 각형으로 일부 우리가 내재화하겠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각형을 하는 회사가 SDI, 노스볼트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럼 완전 호재네요? SDI한테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LG 화학이랑 삼성 SDI가 완전히 경쟁 관계라고는 볼 경쟁 관계인데요. 이제 공급처가 다릅니다. 공급처가 다르고 회사들마다 이제 자기들 전기차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BMW 같은 경우는 그냥 각형을 주로 쓰고 있고요. 이제 폭스바겐은 그동안은 파우치를 쓰다가 이제 앞으로는 각형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 그 CATL이 저기 세계 1등이잖아요. CATL은 주로 각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가 코로나 때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을까요? 코로나 때 실적은 그 좋았다기보다는요. 전기차가 갑자기 붐을 일었잖아요. 전기차 붐을 일었고 맞물렸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 반도체 쇼티지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인데요.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요. 제조업체 정의선 회장이라고 생각할게요. 정의선 회장이세요. 그러면 차량 반도체 부족하면 엔진차를 만들겠어요? 전기차를 많이 만들겠어요? 그럼 차라리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차량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나마 이제 이 인널 리소스를 어디에 투입할까? 그냐면 엔진차 비중을 줄이고 전기차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래 전기차 시장 예상치가 한 48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전망치 계속 올라요. 올해 지금 전망치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780만 대까지 올랐습니다. 가늠이 안 돼요. 원래 480만 대를 예상했는데 780만 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지금 차량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냥 지금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가 너무 세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Fit for 55라고 아시나요? 몰라요. 뭐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배우러 왔어요. 유럽에서 EU 차원에서 기존에는
그 90년대 대비해서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네. 45%로 정했었어요. 45% 절감하겠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55%로 높여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10%포인트를 더 높여야 되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제 막 안 지키는 쪽에다가 탄소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그만큼 까다로워진 거예요. 더 빡세진 거예요. 까다로워졌네. 더 빡세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리고 탄소 배출량 줄인다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와, 전기차 시장에는 완전 호재다. 호재입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 부분 쪽에 실적이 굉장히 판매 실적이 네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같이 맞물린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2분기가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1분기는 적자였거든요. 네. 그 특히나 이제 지금 보면 소형 배터리가 더 매출이 많아요. 소형 배터리가 매출이 많고 이제 중대형 배터리가 이제 매출이 확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대형 배터리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기차, EV용, 전기차용이 있고 그리고 ESS용이 있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세계 ESS 배터리 세계 1위 업체 그만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1분기에 둘 다 적자였는데 네. 2분기에 크게 흑자 전환했어요. 둘 다. 그렇게 갑자기 완전 거의 뭐 그렇죠. 일단은 물량이 네. 늘었고요. 네. 이제 지금 전기차 쪽이 생각보다 빨리 수요가 올라왔기 때문에 Q가 늘었고 그리고 코스트가 떨어졌어요. 코스트가 왜 떨어졌냐면 네. 생산을 고도화했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이 느니까 이게 선순환이 된 거죠. 딱 지금 시점이 그게 맞습니다. 빛을 발하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제너레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젠이라고 그러거든요. GN이라고 해서 젠 3, 4 생산 비중이 늘고 이제 과거의 배터리는 좀 비중이 줄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젠 3, 4 제너레이션이 넘어갈수록 네. 니켈 비중이 늘고요. 하이 니켈 비중이 늘고 코발트 비중이 줄어요. 네. 그런데 코발트가 비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가 부족한데 코발트 가격이 비싸요. 코발트 비중이 떨어지면 코스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차량용 반도체도 쇼티지고 차량용 배터리도 지금 쇼티지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올해 한 480만 대 생각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업체들이 뭔가 공급 계획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780만 대가 되면 갑자기 300만 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급하게 만든다고 그래도 네. 아무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 기사에서 부산의 르노 삼성 공장이 멈췄다고. 네네. 쇼티지 때문에. 그렇죠. 차량 반도체 아무래도 영향이 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가 없어서 생산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나마 지금 차량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배터리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 기사에 보니까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애플로부터 거의 뭐 1조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네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애플 전용 라인을 깔았었어요. 네. 그게 공장이 A1, 2, 3 있잖아요. 3가 애플 전용 라인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 12조 정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절반을 애플이 되고 절반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됐어요. 거기는 애플 제품만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최소 구매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삼성 입장에서는 라인 깔아놨는데 안 가져가면 손해죠. 그렇죠. 고정비도 나가고 네. 손실 나니까 그럼 이걸 보존해줘야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애플 생산이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몰레드를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 보상금을 지불한 겁니다. 원래 뭐 애플이 처음에 이제 생산 계획 잡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쇼티지라는 부분은 변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네. 굉장히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하게 계약을 만들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유리한 계약을 한 거죠. 갑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몰레드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고 일부를 LG 디스플레이, 뭐 BOE, BOE는 지금 뭐 AS용이죠. 고장나면 갈아주는 거. 그런 것만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애플의 아몰레드는 삼성하고 LG가 대부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보상금을 받은 게 삼성 SDI에도 굉장히 호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지분 15%가 있으니까 그 지분 이익법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지분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는? 그렇죠. 삼성 SDI가 네.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동안 이제 SDI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진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네. 그 최근에 북미 지역 신자유무역 협정 USMCA 자막 넣어주실 거예요, PD님이. 네. USMCA라는 게 이제 이게 발효가 됐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배터리 현지 생산 비중 75%를 못 맞추면요, 네. 관세를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그 한국에서 생산해서 헝가리에서 생산해서 그냥 미국에 팔면 되죠. 이제는 그 관세 맞으니까 경쟁사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GM 같은 경우는 LG 네.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사를 만들었죠. 얼티엄 셀즈라는 거 만들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은 포드랑 합작사를 네.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때 이야기 짝짓기를 해야지 뭔가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성 SDI는 누구랑 그렇죠. 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는데 네, 큰일 났네요. 네, 큰일 났는데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세계 3위 업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스텔란티스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어요. 네, 그렇죠. 어떤 옛날 회사죠? 피아트 크라이슬러 기억나시나요? 크라이슬러. 예, 푸조 시트로엔. 크라이슬러 이런 푸조는 알죠. 네, 이런 회사가 합친 회사가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지금 합쳐져가지고 이름이 새롭게 그렇죠. 예, 이 회사하고 아마 조인트 벤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비안 또 뭐예요? 네,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전기차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벤처 회사인데요. 네. 투자를 9조를 받았어요. 9조 넘게 받았어요. 누구한테? 누가요? 아마존하고 포드한테요. 아니 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네. 픽업 트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가구 같은 거 우리나라처럼 배달을 시키기 안 돼요. 자기 트럭에 실어서 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트럭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 디젤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계속 이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전기차 픽업 트럭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잘하는 회사가 리비안이고 리비안이 올 하반기부터 이제 제품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향후 2년 내에 100기가와트시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네. 거기에 중요한 파트너로 SDI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와, 호재들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스텔란티스랑 합작하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날까요? 일단은 이제 그 푸조, 시트로엔 이런 거, 피아트 이런 쪽은 이미 납품하고 있거든요.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 전체로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거고요. 여기 마세라티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배터리를 다 일괄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뭔가 조달처를 그러니까 수요처를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여기 이 스텔란티스가 자체적으로 배터리까지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하고 싶겠죠. 네,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갑자기 2차 전지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허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조단위 배상 받는 거 봤잖아요. 우리 함부로 들어가기 쉽지 않겠다. 괜히 들어갔다가 코피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게 낫죠. 좋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네요.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또 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때문에 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대본에 보니까 원통형 전지랑 젠5 전지가 성장을 견인할 거다. 이 전지들은 대체 왜 이렇게 뭐하는 전지들인가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는 굉장히 소형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배터리 규모를 키우고 있어요. 4680이라고 해서 이제 그 크기를 이제 키워서 이제 효율을 높인 배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젠5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비중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니켈 비중을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좋아진다. 그래서 하이니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신 그 에너지적인 효율은 높아지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3분기 중에 헝가리 공장에서 중대형으로 이 하이니켈 88% 비중이 된 NCA 양극재 적용 이게 젠5거든요. 이게 양산이 됩니다. 하이니켈이 이 정도 하이니켈이 생산된 적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소형 원통형 배터리에 주로
됐었고 네네. 이렇게 대형 쪽에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도 적용이 돼요.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삼성 SDI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20% 이상 개선되거든요. 와. 그럼 수익성 더 좋아져요. 네네네. 하반기에. 그리고 이게 완충하면 600kg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기존에는 500kg가 잘 안 됐죠. 그러면 하반기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네. 더 성장할 여지들이 하반기 굉장히... 이익이 더 짱짱해집니다. 이야. 그리고 제가 네. 그때 한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었는데요. 완충해서 500km 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500km를 달리게 되는 순간 기존의 화석 연료차보다 효율성이 높아져요. 딱 그 분기점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딱 티핑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젠5 안에 원통형도 있고 네. 각형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CATL이 이 배터리 쪽에서 세계 1위잖아요. 맞습니다. 삼성 SDI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고 하면은 쭉쭉쭉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시장 점유율을 확 네. 쭉쭉쭉 가져오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량이나 어떤 투자 규모 면에서는 지금 중국 그 CATL이 국내 3사를 다 합쳐도 그 정도예요? 네, 안 됩니다. 와. 중국 정부가 그냥 화수분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기술 격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그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을 주로 써요. 양극재를.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 네. 대신에 이제 부피가 크지만 안정적인, 불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3원계라 그러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3원계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3원계 쪽은 아직까지 중국이 좀 기술 수준이 낮고 그리고 이 하이니켈 네. 그러니까 니켈 비중이 70% 이상 가야지 하이니켈이라 그러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그 품질명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중국은 일단은 자국 전기차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야비한 짓을 한 거죠. 자국 기업들한테만 보조금을 줘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기 외산 업체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보조금 자국 기업한테만 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자국 내수 전기차 시장을 기반으로 배터리 업체를 키워서 계속 규모를 키우는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북미 이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 세계로 뻗어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재작년 시장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배터리 시장을 견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안 좋았죠. 네. 2차 전지. 그런데 작년은 유럽 시장이 견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았죠. 그런데 올해는 미국 시장이 미국. 맞습니다. 와. 미국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전기차 비중이. 네네네. 트럼프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이 이거를 최소한 10%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죠. 단기간 안에. 그러면 그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JV를 맺어서 다 먹어가는 그림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시장들은 훨씬 더 커질 만한 여지들이 중국 CATL보단 더 많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막 급성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유럽 같은 쪽에서 보면 다 전기차가 하이엔드 쪽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환경 규제가 세지니까 로엔드, 미들, 로우까지 전기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는 사실은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쓸 필요가 없거든요. 굉장히 단거리 달리고 막 혼자 타는 1인용 이런 것들은 다 중국 배터리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걔들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하이엔드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해서 고부가 이런 쪽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막 성장을 이 삼성 SDI 자체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다른 회사들이 뭔가 이 호재들을 끌고 가는 형국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삼성 SDI가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호재를 끌고 가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있다라고. 그럼 이 삼성 SDI와 같이 성장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꼽아주시죠. 네. 일단은 하나기술이라는 이제 장비 업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조립, 활성화 장비 턴키로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I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회사에 3사 다 거래하고 있는데 SDI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이제 SDI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장비를 많이 샀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 장비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수 플라스틱, 그러니까 불 속에 이제 수지 플라스틱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각형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첨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첨보. 네. 네, 이 회사는 이제 전액에 첨가제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네. 전액은 그 기존의 베이스 케미칼보다는 첨가제가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하이 니켈화 되고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충전은 고속 충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고속 충전을 하려면 요 전액의 안정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네. 이런 첨가제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안정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망하고요.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 여기에 이제 바인더라는 소재를 납품합니다. 네. 그래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진 세미케미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SDI 쪽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각형 캔이죠. 캔 네. 상신 EDP라는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중에 탑픽을 꼽으신다면? 탑픽을 두 개만 네. 꼽아볼게요. 저는 이제 하나기술 하고요. 하나기술? 상신 EDP 보고 있습니다. 상신 EDP요? 네네. 네, 상신 EDP는 이번에 지금 처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회사는 이제 각형 캔 배터리 쪽 그 네.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미니 SDI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주가 지수 연동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SDI가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네. 상신 EDP 사셔도 똑같은 이 인덱스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 삼성 SDI의 소형 버전이라고 네,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 SDI를 뜯어 먹어봤는데 이전에 LG화학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유망해서 쭉쭉쭉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